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으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, 이 책입니다. 오늘요. 경제학 원론. 이중구 교수님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이죠. 우리나라에서 경제학 정말 최고봉입니다. 솔직히 사례집들 보지 마세요. 죄송하지만. 제 책도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사례집입니다. 사례가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절대로. 사례는요, 평생 팔로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. 저도 그래서 마케팅을 잘하고 싶다? 그럼 마케팅 사례집을 보는 게 아니라 마케팅 원론책을 봐요. 대학 서적을요. 거긴 사례는 거의 없어요. 근데 원론을 봐야 돼요. 원론을 보면요, 파생되는 전술은 수도 없습니다. 돈을 벌고 싶다? 돈을 버는 거 얘랑 무슨 상관입니까?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거의 다 이 책에 있어요. 거의 다. 저기는 이 책을 베이스로 해서 어떤 시스템이, 알고리즘이 연결돼서 나온 결과물일 뿐입니다. 진짜 정답을 더 알고 싶고 그렇다 한다면은 이런 책을 읽어야 돼요. 제가 교수님한테 이제 학부 시절에 이 책을, 그때는 이 책으로 보지 않고 그때는 다른 책으로 봤는데, 경제학 첫 페이지에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네, 찍으셔도 돼요.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.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경제학은 모든 게 가정이다. 이 가정은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이론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. 완전 경쟁 시장은 또 뭐냐라고 물어본다면, 완전 경쟁 시장은 충분한 수요와 충분한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래요.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죠. 교수님, 질문 있어요. 뭐야 이건? 얘기해봐. 어느 정도 되면은 충분합니까? 한 몇만 명 정도 되면은? 그랬더니 교수님이 막 웃으면서, 야, 이건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?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, 여기서 충분한 수요와 공급이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? 소수의 공급자가 시장을 교란시킨다든가, 소수의 수요자가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시장이라고 그러면 그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야. 한국 같은 경우는 완전 경쟁 시장일까요? 불완전 경쟁 시장일까요?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.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 거의 90% 이상은요, 시장에서 매점 매석해야 되겠다. 자금요, 1억도 안 들어갑니다. 1억에서 2억이면요, 시장에서 순간 단기간이라 할지라도 매점 매석할 수 있어요. 거의 다예요, 대부분. 재고가 엄청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,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. 그거 전국에 있는 모든 수량 매입하는데 어쨌든 한 2, 3천 가지고 딱 매입 다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. HMD라는 제품이 있습니다.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안에 눈 앞에 액정이 2개가 있어서 어떤 영화관 보는 듯한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. 이제 그걸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가격대는 약 한 70만 원에서 110만 원대. 보통 주요 판매 제조사는 이제 칼자이즈라든가 이제 소니 같은 회사들, 앱선 뭐 그런 한 서너 개 회사가 이제 메이저로 잡고 있습니다. 그 제품이요, 국내 시장에 3개월에 한 번씩 딱 40대에서 50대밖에 안 들어옵니다. 개당 70만 원이에요.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그 매점 매석해야 되겠다. 얼마 필요하냐면 4, 7에 28, 한 5, 7에 35, 한 3,500이면요. 딱 그거 당겨놨다가 한 2개월 찼다가 그냥 좀 더 한 90만, 100만 원씩 팔아도 돼요. 왜냐면 어차피 수요 공급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. 저희도 수많은 제품 컨트롤 해보지만은 많이 들어가봤자 1억 5천? 1억 5천이면 유통시장에서는 돈도 아닙니다. 그 정도로 그 작은 금액을 시장 교란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FM들의 어떤 원칙이라든가 이론적인 부분이 국내 시장은 전혀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. 만약 제가 이런 책에서 쓴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요, 솔직히 말해서 안 먹혀요. 절대 안 먹힙니다. 원칙에 충실해라, 이론에 충실해라, 기본에 충실해라고 얘기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시장이 일단 전제가 완전 경쟁 시장이어야 돼요. 이론이 먹히려면. 이론이 안 먹히고 자꾸 편법이라든가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대마불사들만 할 수 있는 시장이라면 정반대, 완전 불안전 경쟁 시장이어야 됩니다. 한국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 아주 그게 극치예요.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같이 이제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저희 같은 회사들이 살아남고 해볼 만한 했던 게 뭐냐면은, 해외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거든요. 아이디어라든가 마인드라든가 어떤 컨셉만 제대로만 잡으면 해볼 만할 수 있습니다. 국내는 그게 안 돼요. 해외 시장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엄청난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해외 시장 교란시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절대 못 시켜요. 절대로요. 하물며 애플이나 삼성 같은 회사도 절대 해외 시장 교란 자기 마음대로 교란 못 시킵니다.
애플이나 삼성이 그 정도 자금력이 되고 충분한 인프라만 된다면요. 전 세계를 시장을 다 나눠가지고 1차 출시고 2차 출시고 3차 출시고 뭐 9차 출시고 12차 출시 이렇게 못해요. 삼성은 최대 다 출시 13차 출시국까지 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 52개국도 안 됩니다. 전 세계는 130여 개국, 140여 개국인데요. 처음에 삼성 LED TV가 한국에서 대박이 났을 때 바로 1개월도 안 돼서 미국 시장 유통시켰죠. 그게 2차 출시국이었고 3차 출시국이 유럽이었는데 그게 갭이 1년 걸렸어요. 삼성 정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거 같죠. 그럼 전 세계 가지고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못해요. 절대로요. 또 여러분들이 삼성 디지털 프로젝트에서 보셨던 삼성 로고가 찍힌 제품들 중에서 해외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2%에서 3%도 안 됩니다. 그런데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. 소니도 마찬가지예요. 소니 브랜드를 가진 제품들 중에서 해외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 10%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그분이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결론이 해외 시장은 어느 특정 소수가 특정 자금을 가지고 특정 기업이 마음대로 쥐고 먹고 못합니다. 절대로요. 하물며 삼성이나 애플 같은 큰 기업조차도 해외 시장에서는요. 그냥 너무 작은 그냥 강아지일 뿐이에요. 어떻게 하지도 못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항상 뭘 하냐면은 저는 정확히 말하면 이 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좀 더 어린 이제 미시경제학을 좋아해요. 미시경제학 책을. 이제 이거는 이제 거시경제학, 미시경제학이 이제 대학교 1학년생들 위주로 이제 좀 알기 쉽게 나온 책이고 이제 그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간 이제 미시경제학 책을 좋아하는데 거기는 다 함수 그래프밖에 없습니다. 함수 그래프밖에 없고 원론적인 얘기밖에 없어요. 뭐 가격 차별이라든가 뭐 한계 효용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읽는 거예요. 계속 읽죠. 그러면 이쪽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해요. 시장 쪼개기라는 카테고리도 있죠. 그것도 여기 나옵니다. 경제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.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. 아, 내가 성장을 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구나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례집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안 좋아해요. 원서를 좋아해요. 원서를. 저한테 더 많은 생각을 주기도 하고요. 더 많은 창의적인 어떤 해결책이 나오기도 해요. 그래서 솔직히 이 책은 최종적으로 제가 쓰고 싶은 책은 어떤 이론적인 책을 쓰고 싶은 게 솔직히 제 꿈이에요. 이런 이제 사례집보다는. 근데 이제 처음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접근하셔야 되니까 하긴 했지만은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.